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로드 밸런서를 온프라미스에 쓸 수 없을까를 진행을 맡게 된 조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성해 놓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파드를 어떻게 접근하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다고 합시다. 워커노드가 3개가 있고 안에 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 파드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물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메가존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시스템 네트워크 관련 IT 벤더들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들, 특히 온프라미스에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렌드라든가 기술의 발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쪽의 기술 발전, 그리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 되고 있어서 클라우드 관련된 것, 특히 온프라미스랑 많이 밀접한 쿠버네티스 관련한 책을 집필하고 있고, 관련된 테크의 스택,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라든가 혹은 어떤 교육 세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 세션이나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오늘 하는 쿠버네티스 관련된 CK를 잘 준비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인프라에다가 기재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집필한 이미 나온 책들은 파이썬이나 앤서블 관련된 책이 있고,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은 올해 한 해 출간을 목표로 열심히 네, 정말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쿠버네티스 서비스, 즉 파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서비스. 저희가 이미 봤었던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파드를 접근하는 게 이게 사실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저희가 파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네. 만약에 서비스라는 걸 노출해 보신 적이 없고, 그리고 파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밖에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네,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친구 집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서비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서재나 아니면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를 외부에서 접속하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 보이는 거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외부에서 지금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한다면 네, 이 또한 거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통과해야 되는 구역, 그곳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개념적으로는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IP라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서비스가 노드 포트라는 것, 그리고 로드 밸런스라는 것, 그리고 익스터널 IP라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IP라는 것은 저희가 내부 통신,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통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네임 같은 경우는 C네임 베이스로 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루는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IP라는 그 어드레스 카테고리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접속할 때의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노드 포트와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드 포트, 로드 밸런스 하면 두 종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드 포트. 노드 포트는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한 경우. 이 말인 즉슨, 로드 밸런서는 사실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뒤에다 실습이나 뒤에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하지 않지만 지원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실습할
랩 환경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조금 더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이런 제가 사용하는 랩탑에서 버추얼박스로 총 4개의 VM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4개의 VM에다가 한 개는 마스터 노드로 설정을 할 거고 나머지 3개는 워커 노드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1개와 워커 노드 3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사용 가능한 경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요. 저희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환경이 사실 필요합니다. 로드 밸런스 타임을 사실 바로 사용하려면 이미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는 로드 밸런서 구현체 혹은 오브젝트가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클라우드에서는 이미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실습 환경이 제 랩탑에서 돌아가는 것, 즉 온프라미스를 대표하는 환경이 하나 있고요. 클라우드를 대표하는 환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랩 환경은 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타입은요. 노드 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종류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나는 노드 포트, 그리고 하나는 로드 밸런서. 그래서 노드 포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노드 포트는 사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파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드 포트를 사용해서 파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워커 노드에 포트에 접근을 합니다. 특정 포트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저쪽에 보면은 30,000번이라고 써져 있는 포트가 포트 포워딩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워커 노드에 30,000번 포트를 접속을 하면 그게 노드 포트 서비스로 가게 돼서 이 노드 포트가 어디에 파드에 접근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구만. 로드 밸런스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로드 밸런서는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얘기하는 로드 밸런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쿠버네티스 내에서는 익스포즈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영역 혹은 어떤 워커 노드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의 총 집합체를 서비스라고 불러서 이 부분이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드 포트 서비스에서 파드로 접근하도록 내려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접근은 워커 노드에 특정 포트에 접근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워커 노드가 죽게 되거나 노드 포트에 포트가 변경되거나 하면은 이 부분들을 사용자에게 모두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동작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Proof of Concept, POC 혹은 한국어로는 기능 검증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드 포트를 생성하고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플로이먼트를 우선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컨트롤 그리고 create를 사용해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디플로이먼트, 즉 파드 그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파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드 포트에 좀 더 정확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재의 노드가 3개가 있습니다. 즉 워커 그룹에 있는 노드가 3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파드가 3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파드를 리플리카 셋으로 3개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된 파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다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노드 IP를 확인을 해야만 저희가 정확히 노드 포트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IP는 19168.1에 101, 102, 103번입니다. 이쪽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노드 포트 서비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포트 서비스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포트 서비스가 mp-svc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었고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 IP는 사실상 저희에게 지금 당장 의미는 없고
연결해야 되는 포트는 30,000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30,000번이라는 숫자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노드 포트 야물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생성한 것이며, 만약에 익스포즈나 다른 명령을 사용해서 노드 포트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노드 포트의 포트 번호가 30,000번에서 30,000번 넘어가는 숫자, 즉 32767번까지 랜덤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노드포트 서비스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노드포트 이제 접속하면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좀 더 궁금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서비스로 생성을 했고 각각의 이름을 주어줬고, 이쪽에 보시면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를 접속하기 위해서 80번 포트를 사용을 했고, 외부에 노드 포트로 익스포즈 하기 위해서 30,000번을 지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익스포저 명령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노드 포트 30,000번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어둔 노드 포트 서비스로 외부에서 접속이 되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92.168.1에 101번에 30,000번, 네, 지금에 있는 호스트 네임을 정확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30,000번, 그리고 노드의 두 번째 워크 노드인 102번으로 접속해도 지금 3000번으로 잘못 쳤군요. 30,000번으로 잘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3번도 잘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노드 포트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뿐이죠. 그러면 좀 더 개선된 기능, 개선된 효율을 보이는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 밸런스 타입으로 선언해서 서비스를 만들 것입니다. 일단 제가 원래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스 타입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뒤에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저희가 로드 밸런서를 선언하면 위에 보이는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거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된 로드 밸런서,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와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연결이 되게 되고, 이를 내부의 파드에 연결해주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간단한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가 조금 익숙하시다면 VIP 성격으로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IP, 즉 외부와 통신하는 IP를 만들어준다고 이해하셔도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단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디플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생성된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본 디폴트 설정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이름으로 가진 클러스터 IP, 내부에서 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파드를 익스포저해서 만드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돼서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닫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가 펜딩 상태에서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정상적으로 접속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호스트의 이름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고 생성한 다음에 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에서 선언해서 쓴 것처럼 타입을 서비스를 로드 밸런서로 선언해서 쓰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온프라미스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아무런 설정이 없는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파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러닝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익스포즈에서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즈하고 재빨리 현재 있는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펜딩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 볼까요? 3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펜딩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를 선언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안에 구현체를 만들어 갖고 이를 연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선택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로드 밸런서 타입이 그렇고 인그레스라는 타입도 그렇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직접 만들어주는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등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구현이 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클라우드 업체에서 구현해 두도록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실상 이걸 융통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드 밸런서 타입은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로드 밸런서 타입을 바로 쓸 수 없다면 온프라미스에서는 로드 밸런서 타입을 쓸 수 없나?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온프라미스에서 로드 밸런서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는 메탈LB 말고는 특별히 찾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쓰니까 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대안이 있나 혹은 다른 것들이 있나 좀 찾아봤었는데 사실상 올해 초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었는데요. CNCF에서 7월경에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서로 사실 포터라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메탈LB도 당연히 그 전에 들어가 있었었는데 포터가 새로 진입을 함으로써 이게 CNCF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아마 메탈LB랑 포터를 좀 비교하는 걸 할 텐데 현재는 아무래도 메탈LB가 훨씬 더 전에 나왔다고 보여지고 또한 깃허브의 이제 인기 지수 혹은 좀 머추얼한 지수를 볼 수 있는 스타를 봤을 때 사실 메탈LB랑 포터는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메탈LB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탈LB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메탈LB를 보면 지금 딱 보시기에도 점선을 빼고 점선은 어쩔 수 없이 넣은 게 메탈LB 인사이드 송신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점선을 빼고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에서 파드로 바로 접근하는 기존의 클라우드의 로드 밸런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혹은 사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메탈LB 컨트롤러라든가 스피커를 완전히 제외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들이 컨테이너 파드로 생성이 돼서 얘들이 통신하는 게 보려면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선으로 표시했고요. 저희 쪽에서 당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서비스와 파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Premise Load Balancer MetaLB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먼저 배포하겠습니다. 배포된 디플로이먼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마쳤습니다. 러닝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메타LB를 동작시키는 메타LB 컨트롤러 그리고 스피커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매니페스트들은 이쪽에 미리 정의해서 옮겨놨습니다. 실제로는 하드포크, 그러니까 코드를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뭐 네임스페이스라든가 세큐리티, 그리고 서비스 그룹, 그리고 뭐 롤 바인딩 하는 것들이라든가 데몬셋, 실제로 여기에 있는 스피커와 컨트롤러가 메타LB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된 스피커와 컨트롤러를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가 생겼고 그리고 4개의 스피커가 생겼습니다. 4개의 스피커는 각 노드마다 설치가 되는 것이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지금 1개만 설치되게 됩니다. 컨트롤러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메타LB에 관련된 파드들을 디플로이 했으니까 여기에 메타LB가 실제로 L2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IP라든가 세팅 값을 넣어주는 것들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설정해서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각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해당 내용을 좀 볼까요? 사실 그 쿠버네티스에 있는 컴피그 맵으로 짠 거라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보는 것보다 VI가 낫겠네요. 컴피그 맵이라는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토콜을 L2를 쓸 건지 아니면 레이어 3를 쓸 건지만 지정을 해준 다음에 레인지를 지정해주면 이 레인지에 맞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메타LB를 익스포저 했을 때 저 IP로 노출이 돼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남은 것은 저희가 그 로드 밸런서를 했던, 기존에 실패했던 그리고 성공했던 사례들을 봤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저하고 이름을 선언하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하고 또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익스포저 할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시간을 냈었었죠.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온프라미스 내부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익스터널 IP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익스터널 IP라는 게 클라우드에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혼동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 하면, 실제로 현재 있는 시스템은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런 IP들을 갖고 있는데 이 IP가 외부에 노출되는 IP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현재 시스템들은 각각의 서버들이 갖고 있는 외부와 통신하는 IP들을 가지고 그 외부에 있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 있는 것과 통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외부의 단에 노출되는 IP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저는 지금 VM 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IP 레인지를 외부의 노출 IP라고 생각하는 레인지로 잡아준 것입니다. 이게 약간 프라이빗 네트워크 그 IP랑 똑같이 생겨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출된 익스터널 IP 11번으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정상적으로 호스트 네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드 포트에서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노드 포트를 적어줘야 했었고, 만약에 해당 노드가 죽게 된다면 이 IP를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익스포즈 하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메탈LB를 사용하면 모든 노드에 걸쳐서 데몬셋이 생성이 되고 그 데몬셋들이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 IP 하나로 전체에 있는 클러스터의 대표 IP, VIP 성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좋습니다. 만약에 현재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즉 파드를 1개가 아닌 6개로 얘를 스케일 아웃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6개로 스케일 아웃을 했죠. 이게 캐시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계속 호스트 네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들은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VIP, 즉 지금 익스터널 되는 IP가 11에서 13까지 했었었는데 추가로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VIP를 하나 더 생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서비스를 익스포즈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VIP를 새로 생성한다는 의미는 다른 종류의 디플로이먼트를 붙인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디플로이먼트를 일단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디플로이먼트 1개. 1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테스트의 목적이니까 1개로 하겠습니다. 네, 처음 받아오느라고 조금 걸렸네요. 그러면 새롭게 생성된 디플로이먼트를 다른 이름으로 익스포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새로 생성한 디플로이먼트를 익스포즈 한 경우에, 로드 밸런서를 익스포즈 한 경우에 저희가 잡아놓은 IP 레인지로 바로 붙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168.1-12라는 곳으로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의 목적은 저희가 요청하는 메서드와 그리고 실제 데스티네이션은 IP를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메탈LB로 이미 그 내부에 있는 구현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온프라미스에서도 로드 밸런스를 선언하면 정말 바로, 사실 바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메탈LB는 지금 보셨다시피, 실습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저희가 L2라는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해서 바로바로 안에 있는 노드들과 통신을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노드 포트와 살짝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즉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정확히 어디에 파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파드가 있는 경로를 잡아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L2의 통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프로덕션에서 쓸 때는 L3로 이미 그 경로가 지정되어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주고 사용합니다. 사실 그게 되게 소규모 환경에서는, 테스트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L2로 해도 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L3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BGP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 부분은 메탈LB나 포터나 다른 온프라미스 로드 밸런스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이 부분을 L2로 하기에는 이게 조금 너무 네트워크 얘기긴 한데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드웨어로 집적되어 있는 ASIC 단이라든가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다면 L2 통신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네, 고속 스위칭의 개념이 떨어지기 때문에 L3로 구성하는 게 네트워크 관점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둔 것이 이 부분을 사실 쿠버네티스를 다루는 엔지니어 그리고 쿠버네티스 개발자라고 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다 아실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거는 인프라에 대한 설계,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쪽에서 잡아주고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오늘 네, 세션이 재미있게 만들겠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제가 유머가 워낙 없는 사람이라 네, 정말 유머가 죄송합니다. 유머가 딱 네, 저희 집이 아닌 아파트 구조물밖에 없네요.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유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